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오늘도 달립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 평론, 평론계 터미네이터. 배정호 세안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평론계 기다리 아저씨. 미스터 김이 아니고 미스터 송입니다. 송국권 영남일보 본부장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실 때 비 좀 왔죠? 네, 지금 갑자기 소나기처럼 쏟아지는데 예. 지금 또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친 윤석열계 의원들이 모임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민들레예요. 민들레. 뭘 줄인 거예요? 아니면 민들레 꽃하고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상관이 있습니다. 일단 민들레라는 이 이름은 민심 들어볼래. 레자는 좀 다르지만 그러네요. 의와 아이가 다르지만은 네. 민심 들어볼래 이것을 줄여서 민들레. 그리고 민들레 꽃씨가 널리 퍼지죠. 호씨가 널리 퍼지기 때문에 이 민심을 널리 듣겠다. 네. 이 의미도 담고 있죠. 민혜경 씨 노래 있잖아요. 민들레 홀씨대요. 홀씨대요. 그렇죠. 상당히 널리 퍼지는 그것을 또 차용을 해서 민들레 이렇게 붙였는데. 별다 줄이에요. 별다 줄. 별걸 다 줄이는. 요새 예. 저 젊은이들이 그 줄이는 걸 많이 그렇죠. 좋아하죠. 예. 어떤 인물들이 참여를 합니까? 일단은 한 30명 정도가 참여 그 의사를 보였다고 하는데 현역 예.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이요? 예, 현역 의원만 오, 30명이면 꽤 많은. 지금 전체가 114명이니까 네. 상당히 많은. 그리고 이것이 또 오픈 플랫폼이라고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장제원 의원이 주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예. 그리고 또 핵심 측근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용호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은 아예 그 어제 국회의원회관에 모두 공문을 보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 모임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가입을 하면은 받아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30명에서 더 늘어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운영진은 주로 인수위 출신, 대통령 인수위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인적 구성 면면을 보니까 이것은 그러면 친윤 계의 개보 모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만 모이는 것이다. 예. 국정 동력을 위해 모인다. 이게 이제 표면적 이유인데 배 교수님. 네.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아요. 네, 일단 민들레 측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민심을 듣고 정부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윤 쪽에서는 전혀 반대의 시각으로 갖고 있어요. 일단 친윤 세력화 모임이다. 계파 정치다. 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당권, 공천권을 획득해서 다음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차기 대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과거의 정부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다. 구체적으로 MB 정부에서는 MB계 함께 내일로라는 그런 사조직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회 선진사회연구포럼이라는 그런 사조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계파 분열로 이어져 가지고 자멸하는 그런 길을 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친윤 핵심이지만은 아무리 봐도 공부 모임의 선을 넘었다. 그리고 윤 정부 성공을 방해할 것 같다. 그래서 앞장서서 막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 이제 반대 목소리 있었고 또 당내 반대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당내 반대 목소리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죠. 네. 투톱 지도부가 지금 여기에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원내대표, 당대표. 예, 당대표. 그래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준석 대표가 왔나요? 우크라이나에서? 어제 왔습니다. 어제 어제 왔습니까? 귀국해서 또 귀국 기자회견에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과 정부 청와대 간 연결 기능을 누가 부여했나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민들레라는 모임이 기존의 개파 모임하고 약간 차별성이 있어요. 기존의 개파 모임은 이 국회의원들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는 물론 국회의원이 중심이지만 이 모임 취지를 보면은 앞으로 부처 장관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정책 협의를 하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당정청, 과거면 청인데 당정대 대통령실 이렇게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자격을 누가 부여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을 가시하듯이 총리 장관의 이름을 덜먹이는 건 정부에 대한 압박이다. 그리고 이것을 사조직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네. 사조직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이 기존 협의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여당 정부 대통령실을 같이 모으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성동 원내대표가 윤핵관인데 건성동 원내대표도 친윤인데 여기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표와 원내대표는 기존의 당정 대통령 협의체의 멤버거든요. 그런데 그 협의체와 별개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 같으니까 이 건성동 그 원내대표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죠. 지금 표면적으로 이 민들레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누군지 나오고 있나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중심 이제 장제원 의원이고요. 네. 그 밑에 또 이영호, 이철규 그리고 또 여러 명의 운영 위원들이 그러면 있는데 발족식 같은 거는 언제 뭐 출발점 일단 예상은 15일로 돼 있는데 다음 주 15일. 뭐 15일 날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반대 의견이 앞장서 그러니까. 맡기로 했기 네. 때문에요. 알겠어요. 지금 이제 기존의 사조직하고 차이점은 폐쇄성과 개방성인데 일단 반박 논리로 민들레 측에서는 우리는 오픈 플랫폼이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재 출발은 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있었던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 측에서 누가 거기에 비인이 들어가겠느냐라면서 반박하고 듣고 있습니다. 계시던 4720 청취자께서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하나회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자, 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인천공항에 들어와 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거군요. 아주 작심하고 또 정진석 의원을 비판했어요. 네. 비행기 내리자마자. 배 교수님. 뭐 완전 직격탄을 계속 퍼부었어요. 지금 이러기 전에 사흘 동안 서로 정진석 부의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설전을 이어갔는데 일단 정진석 부의장은 입을 닫았는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우크라이나 방문 관련해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외교안보 측에서도 다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다라는데 그건 전혀 허위 사실이다. 정부 측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반대했다면 상의 없이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네. 이거는 악의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대통령실 다 인정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야말로 불나는 목적으로 지금 나를 공격하는 자기 정치다. 라면서 다시 역공을 했고요. 심지어는 추태다. 그리고 네. 두 사람이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싸움이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정진석 부의장은 당권 주자가 아니다. 또 한마디로 당 끝이 대표를 없는 것 때려서 같아요. 당 대표를 때려서 입지를 세우려는 사람이 어떻게 당의 어른일 수가 있겠느냐라면서 네, 완전히 깔아뭉갰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또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잖아요. 흔들고 가만히 있으면 더 흔들고 반응하면 싸가지 없다 그러고 자신들이 대표 때리면 훈수고 대표가 반박하면 내부 총질이다 이런 글 써놨는데. 그런데 이것은 좀 소강 국면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 이 이준석 대표는 계속 당의 어른도 아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어제 막 퍼부었는데 어제부터 정진석 의원이 입을 닫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은 그 SNS에 어제 이후로 조용합니까? 네, 조용하고 오늘은 SNS에 소위부답 이 액자만 딱 소위부답. 보냈어요. 네. 네. 웃고 말다. 네. 웃고 만다. 그러니 양쪽이 그냥 마주쳐야 싸움이 되는데 웃고 그냥 입 닫고 있을게. 예, 양쪽이 답하지 마주쳐야 않을게. 싸움이 되는데 그렇군요. 한쪽이 소위부답 해버리면 싸우면 안 되죠.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 이렇게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그런 사인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네. 그거야 전 모르죠. 예. 뭐 우리가 추측해보는 거죠. 평론가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기 어제 이준석 대표 귀국할 때 그 페북에다 우크라이나에서 기념품으로 받았다는 우크라이나 육모방망이 육모방망이. 그건 갖고 왔어요? 그건 공개했습니까? 모르겠고 일단 페북에는 올렸죠. 기념품으로 받았으니 가져왔겠죠. 정확하게는 뭐 육모방망이가 아니고 무슨 알았어요. 철퇴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집안 싸움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미스터 손께서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역대 정권이 출범을 하면은 서로 안에 이너서클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네. 여태까지 일어난 건 주로 농공 행상이었습니다. 농공 행상에서 어느 쪽이 자리를 뭐 더 많이 차지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치권의 뭐 측근들끼리 해서 이너서클끼리 싸우고 이런 건 아닌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당권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전당대회가 6월 달에 내년 6월에 예상돼 있어서 네. 1년 임기가 남아 있지만 지금 24일에 가령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
그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원권 제한 이 정도 징계를 받으면은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조기 선당대를 해야 돼요. 굳이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지금 그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신을 하면서 당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안철수 그 의원도 지금 당권을 그 도전할 의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당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거죠. 예. 어쩔 수 없는 현상 같다. 지금 스케줄상. 지금 그러니까 역대 정권과는 좀 다른 성격의 알겠어요. 성격의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누가 이길 거냐라는 것이 좀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전력은 이준석 대표가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은 친윤들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성상납 의혹이라는 약점이 걸려 있거든요. 특히 만약에 24일 날로 예정이 돼 있는 윤리위의 징계 결과가 나온다면 치명타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혁신이란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는데 본인만 얘기한 게 아니고 자신의 핵심 측근들도 계속해서 맞불을 놓고 있기 때문에 당의 분란이 심각해진다. 그러면은 양쪽을 다 좀 자중시키는 쪽으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지났습니다. 두 분 이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칭찬 하나 비판 하나 이렇게 지금부터 해볼게요. 먼저 미스터 송께서부터 해보실래요? 자, 저는 칭찬 하나 먼저. 칭찬 하나만 딱 해야 되죠. 짧게. 네, 하나만 하면은 출근길에 약식 기자간담회. 도어 스태핑. 도어 스태핑. 제가 청와대를 한 10년 동안 출입을 했는데 대통령 얼굴 본 적 몇 번 없습니다. 뭐 그런데 이렇게 그 매일 기자들과 지금 한 달 사이에 오늘까지 13번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에요. 그 일단 이 아침에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현안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현안을 먼저 알 수 있고 국민들도 기자들이 질문하는 게 오늘의 현안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 7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현안이 총 망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 투명한 대통령이 생각을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보통 대통령실 1층에 보면 저도 기사를 읽어보니까 50명 정도 기자들이 50명이 출근길에 진을 치고 있다 그러는데 자 칭찬은 걸 비판은 아무래도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좀 그 메시지 관리가 좀 부실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것이 팬클럽을 통해서 뭐 공개가 된다든가 이런 게 나중에 누적이 되면은 어떤 앞으로 해외 출장도 가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부속실을 없앤다고 했지만 이부속실을 굳이 부활을 안 하더라도 이 배우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 팀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그런 알겠어요. 자 이번에는 배 교수님 칭찬할 거요? 네, 칭찬은 뚝심입니다. 출범할 때만 해도 굉장히 우려가 많았거든요. 청와대 이전 문제, 인사 문제 가지고 지지율이 42%까지 떨어졌는데 뚝심 있게 밀고 나가면서 결국은 지방선거도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수행평가 능력이 한 53%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뚝심은 칭찬하고 싶고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인사입니다. 특히 이제 검찰. 비판입니까? 그건 비판이죠. 검찰 독식 인사.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에 6명이나 포진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데 검찰의 눈과 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장관도 지금 한동훈 그리고 권영세, 원희룡 3명이나 있고 그리고 또 뭐 금감위원장, 법제처장, 보훈처장, 국정원 기조실장 또 뭐 총리 비서실장 국정 전반에 지금 검찰 출신들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검치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검찰 왕국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되면 좀 너무나 국정 운영이 좀 편협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갖게 됩니다. 이 비판으로 이제 검찰 인사들이 인사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배 교수께서 비판을 했는데 비슷한 또 청취자 질문도 왔네요. 7409님인데 검찰 인사가 요직을 차지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스터 송님? 미스터 송한테 질문을 했어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이 있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대통령실 6명이라고 했잖아요. 대통령 6명이라고 하는데 주로 가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부속실, 총무, 인사 쪽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부속실 총무 인사는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은 본인의 가신 그룹을 썼어요. 오랫동안 같이 정치권에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에 가신이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인사나 부속실이나 총무 쪽은 본인이 믿을 만한 사람을 항상 보내는 자리예요. 그러면 본인이 아는 사람이 검찰에서 26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검찰 출신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부에서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 숫자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가령 권영세 또 이 원희룡
원희룡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장관이죠. 검사 생활을 아주 1년이니까 2년 했어요. 검사한 지 꽤 오래됐던 예,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으로 분류를 해야지 이걸 다 검사로 분류를 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측면은 있죠. 네. 뭐 배 교수님 뭐 하실 얘기 있어요? 미스터 제가 옥송. 뭐 너무나 많은 주요 국정의 요직을 다 검찰 출신이 했기 때문에 따로 반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 오늘 뭐 윤 대통령 취임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런 얘기 또 한 번 더 드리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낸 10가지 변화를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겁니까? 대통령은 오늘 뭐 그 한 달 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했는데 비서실에서는 이거 만들어냈어요. 예. 그런데 이거 주로 이겁니다. 주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 집무실을 연대 대한 효과입니다. 1위부터 6위까지가 그거예요. 뭐 쭉 말씀드리면 용산 시대가 시작이 됐다. 도어 스태핑 그리고 시민 곁에 있는 행보 뭐 주말에 나들이를 가는 이런 거.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을 개방을 했고 청사 옆에 시민광장도 개발을 했다. 그리고 대통령과 비서실의 물리적 거리가 짧아졌다. 이런 것이 청와대로 국민에게 내주고 나온 효과죠. 네. 그 나머지 3개는 뭐 통합행보 5.18 때 같이 간 거 네. 그리고 6일 만에 시정연설을 한 거 기자실 방문한 거 그다음에 바이든 방한 이렇게 10가지를 정리했죠. 알겠어요. 그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약식 기자회견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제 도어 스태핑인데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한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대통령께서 출근하시면서 기자들을 만나는 것 얼마나 신선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자꾸 말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의 말씀은 한 번 나오면 그만입니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역시 대통령 말씀은 참모들로부터 정제된 얘기를 하셔야 되고 가급적 써가지고 나와서 읽는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정제돼서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앞으로 두고 보세요. 반드시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 2년 만에 방송 인터뷰에서 오늘 첫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배 교수님? 뭐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대목이 있죠. 특히 이제 뭐 국제 외교와 관련된 발언 같은 경우는 한 번 쏟아내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은 안 보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 보고 말하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니니까 아주 국익과 민감한 그런 부분은 준비된 발언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벌써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과거에도 대선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발언하다 보니까 뭐 전두환 정치 잘했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호람해서 비난이 빗발치니까 또 가서 사과를 하는 그런 일도 네. 있었는데 MB 사면과 관련해서도 하루 만에 좀 입장이 바뀌었어요. 하루 전에는 지금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20 몇 년이나 수감 생활했지 않느냐라면서 사면 쪽으로 확 무게중심을 바꿨는데 이게 좀 팩트도 안 맞아요. 17년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실제로는 2020년에서 2020년 11월부터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한 1년 7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검찰 독식 인사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거버먼트 어토니를 가지고 방어막을 쳤어요. 미국의 예를 들면서 미국에는 이 거버먼트 어토니가 정 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는데 검찰 출신을 대거 발탁한 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버먼트 어토니하고 한국의 검사하고는 전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제도는 아시겠지만은 주정부 있고 연방정부 있고 또 지금 검찰의 제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예,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자, 조금 전에 박지원 전 원장 육성은 오늘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이제 입을 열었는데 요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 의혹이 팩트인지 그걸 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혹이죠? 글쎄 뭐 음주운전도 뭐 언제 한 거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뭐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 뭐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네, 배 교수님. 네. 음주운전 자체가 도덕성하고 연결되는 건데 무슨 도덕성을 또 따져 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주장하는 게 이제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공정하고 상식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봤더니 0.25% 나왔거든요. 근데 0.1%가 넘으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무려 2.5배 만취 운전을 해가지고 약식 기소됐어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250만 원 약식 기소됐는데 이것도 불복해가지고 그래요. 또 본인이 선고유예를 받아냈는데 이 알겠습니다. 과정도 좀 석연치가 않고요. 아니 한마디만 더 얘기할게요. 예. 근데 요즘에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교장 임용 과정에서요. 음주운전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영구 배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부 수장으로서 어떻게 교육계를 끌고 갈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자, 송보범장님 마지막으로요. 취임한 달이 되도록 이제 첫 내각을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 이러다가 지금 청문회 패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안 거치고 장관되는 거죠. 과거에 18대 때 한번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원구성이 안 돼서 청문회를 못했는데 지금도 하반기에 원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의장이 없죠. 위원장이 없죠. 그래서 청문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처음에 인사청문을 요구를 하는 것을 지나서 20일 이후에는 다시 10일 이내 기간을 통해서 다시 청문 보고서를 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기간에 안 오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해도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청문회 없이도 임명이 될 수가 있죠. 자,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자, 두 분 다 기자 출신이시니까 만약에 두 분이 출근길에서 대통령을 만난다면 어떤 걸 물어볼 건지 질문 한 가지씩 해보기 바랍니다. 먼저 배정우 교수님. 3, 2, 1. 윤석열 대통령님 검사만 쓰시지 말고요. 아는 사람만 쓰시지 말고요. 좀 고루고루 인사하세요. 배 교수님 눈치 좀 챙기세요. 아니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하고 조언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미스터송 해주세요. 질문. 3, 2, 1.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도 청산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상당히 반발을 했는데 대통령이 된 지금도 문재인 정권 시절의 적폐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청산하는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야, 이 창의적으로 했는데 AI가 지금 인정을 안 해주네요. 그죠? 아주 작심하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배정호 교수, 송국권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